네, 제주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담임 선생님이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을 지목해서 일일 왕따를 시킨 사실이 알려져서 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제주도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졌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일 왕따 어떤 식으로 이 선생님이 한 겁니까? 일단 선생님이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거나 선생님으로 봤을 때 뭔가 선생님의 지시를 지키지 않은 학생들에게 일일 왕따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일일 왕따가 된 아이는 혼자 방 안에, 그러니까 혼자 교실에 앉아서 그 누구에게도 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아이들도 일일 왕따를 당한 아이에겐 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한마디로 투명인간인 채로 학교에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왜 이거 이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냐면 해당 선생님이 이 사실을 절대로 학부모,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알리지 말아라. 이것을 알리면 너희가 학교에서 잘못하고 있는 내용을 부모님께 이르겠다라고 아이들에게는 정말 무서울 만한 협박을 해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게 된 말씀 겁니다. 나온 김에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어린이집 사건 같은 걸 보면 그 아이들은 4세나 5세 어리잖아요. 유아들이에요. 유아들은 그런 판단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초등학생들은 엄마나 아빠에게 말할 수 있는 조금 그런 생각의 방식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협박들이 이 초등학생들한테도 작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초등학교도 우리 예전을 돌이켜봤을 때 초등학교는 아직은 아이들이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은 굉장히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면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여기에 더해진 협박이 네가 잘못한 것을 부모님께 알리겠다라고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숙제를 안 해온 것도 내 잘못인데 여기에다 학교에서 잘못한 것까지 또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더 혼나는 거죠. 그래서 무서웠는데 이번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아이가 집에 가서 숙제를 못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떠니까 엄마가 다음에 가라 했더니 이번에 숙제를 안 해가면 난 왕따가 돼요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서 집에 알려지게 된 거죠. 네. 자, 현재 학교 측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학부모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현재 학교에서는 해당 교사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잠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해당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 잠깐 그러니까 직무를 집행을 정지한다고 해서 어차피 다시 학교에 복귀한다면 그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랑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해당 교사는 지금 뭐 아무런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죠? 네, 맞습니다. 해당 교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뭐 해당 교사가 어떠한 내가 왜 이런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학교에 제출을 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현재 그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범위의 폭력 아닙니까? 맞죠. 뭐 정신적으로, 언어적으로. 아동 학대에 해당된다고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네. 거예요? 뭐 법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님이 잘 아실 텐데 이런 상황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이 계속 마련됐다는 보도는 쭉 나가는데 사실 실생활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까지는 이 아동 학대로 인해서 처벌받는 교사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조치를 할 수 없었는데 거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못 받았지만 아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인 징계가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법적인 징계 말고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고민은 아이들의 고민일 뿐이지 하고 치부해보는 약간 가벼운 인식도 있고요. 두 번째로 선생님들 입장에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진 않지만 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내 교실 안에서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약간 적극적인 개입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켜보고 꼭 교사 한 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학교에 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아니면 그렇게 좀 더 위원회와 같은 조직적인 것으로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의 마련도 필요합니다. 네. 이 적극적으로 왕따를 막아야 되고 해결해야 될 선생님이 오히려 이 왕따를 지시했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정확하게 어떤 진상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좀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일본에서는 이 선생님한테 그 왕따 당하던 학생이 절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을 하는 바람에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학생이 기차에 치여서 자살을 한 걸로 밝혀졌는데 더 충격을 준 건 말씀하신 것처럼 왕따를 당해서 자살을 한 것도 충격인데 그 전에 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선생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묵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외면을 했던 정황이 밝혀지면서 더 큰 충격에 휩싸였죠. 이 학생은 일본의 학생은 생활 노트에 아이들로부터 지속적인 왕따를 당한다라고 선생님에게 지속적으로 썼는데 선생님은 네가 아직 학교 생활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래라고 무신경한 반응을 보였고요. 좀 더 심각한 메시지로 나는 곧 죽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에도 뭐 요새 힘든 일 있니 힘내라 이 정도로 그냥 방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 사태에 관해서도 모든 일본에서의 여론도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지해 주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이가 적극적으로 구조의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본인이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것으로 소극적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서 어른들에 대한 문제가 더 심하지 않았느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이런 선생님들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도 한 번 정도는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학교에서 빚어지고 있는 이 왕따 문제, 뭐 이웃나라인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심각한데 더군다나 이 선생님이 학생들의 요청을 받고 해결해 주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이 체벌의 하나로 이 왕따를 시켰다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제주 초등학교 선생님의 문제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정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